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백과입니다. 자, 오늘은 2차 대전 때 정말 전세를 바꿀 뻔했던 그런 무기체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독일 항공모함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여러분들 독일 항공모함 이야기 생각해보면 독일 항공모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런데 독일의 항공모함입니다. 독재자의 변덕이 날린 항공모함 그라프 제펠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펠린. 그라프 제펠린은 이 비행선을 개발한 독일의 백작 이름이에요. 그라프 제펠린. 그래서 이제 이 제펠린, 저는 이 제펠린 그러면은 제가 소시적에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헤비메탈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위대한 헤비메탈 그룹 레드 제펠린. 그게 보면 이제 앨범 자켓에 비행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라프 제펠린 이 백작의 이름에서 제펠린 비행선이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고 해군력 재건에 나선 독일입니다. 1935년도인데요. 이 이제 원래 30년대 초반부터 재건에 나섰지만 35년은 이제 항공모함 이야기라서 35년이라고 갖다 붙였어요. 베르사유 조약, 그러니까 1차 대전에 패한 그 독일에 대한 전쟁 배상금 이런 협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20억 마르크 당시 돈으로 전쟁 배상금 물고 그리고 10만 명 이상의 지상군을 가질 수 없고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제한 사항이었어요. 당연히 해군에서도 11인치 주포 이상은 안 돼. 11인치 주포 달면 배 크기는 10,000톤 이하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제한을 받아오다가 제3제국이 탄생을 했고 그 제3제국의 히틀러는 이거 우리 필요 없어. 이제 무장할 거야. 라고 하고는 이제 무장을 하기 시작했죠. 이때 1935년도에 그런 거에 맞추어서 우리도 재무장한다. 라고 이제 해군이 하면서 35년도에 항공모함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특명 영국의 해상 봉쇄를 돌파할 강력한 해군력을 만들어라. 항공모함 이야기예요. 그 전부터 했지만 1935년도에요. 제3제국 총통 누군지 아시죠? 히틀러님이 에리 레더 해군 사령관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이봐, 해군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재무장 속도가 느린 거야? 그래서 이제 레더 사령관이 아니 느리다니요. 저희는 원래 보고드린 대로 착실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통이 아니 그게 아니라 육군이랑 공군은 지시하면 1, 2년 안에 전차, 전투기 수백 대씩 팍팍 찍어내는데 해군 너희는 왜 이 모양이냐고. 그래서 이제 에리 레더 사령관이 총통각하, 배라는 것이 오늘 주문한다고 내일 뚝딱 나오는 물건이 아닙니다. 해군력 건설에는 최소 10년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년? 아니 그럼 저번에 당신이 보고한 그 제트 계획에 나온 그 군함들 전부 라인업 갖추려면 1945년은 돼야 된다는 소리야? 이제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48년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전쟁 내시면 봉쇄당해 우리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48년 이후에 전쟁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그 보고를 받고 알겠어, 48년 전까지 전쟁 안 할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전쟁 그 전에 시작해버렸죠. 10년 전에 39년대 폴란드 침공했으니까 자, 이 크릭스마인의 부활을 위한 야심찬 구상 제트 계획, 이제 해군력 부활을 해야 되니까 이 제트 계획은 뭐냐, 바로 항공모함 4척, 대형 전함 10척, 포켓 전함 12척, 순양 전함 3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잠수함이 249척까지 해서 아주 대량의 함대를 만든다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베르사유 조약, 그리고 이때 워싱턴 군축 조약 뭐 이런 거, 자기네들 워싱턴 군축 조약 대상도 아니었으니까 뭐 저촉받을 일도 없지만 어쨌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제 우리 영국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함대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제트 계획인데, 이 제트 계획은 여러 번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제트까지 간 거예요. 자, 1928년 해군 사령관에 취임한 에리 레더 제독이 구상한 독일식 점감 요격작전 전술 구현을 위해 X 그리고 Y 그리고 Z 계획으로 수정되며 발전한 독일의 해군력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영국 해군을 각계 격파할 수 있는 강력한 함대를 1948년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 계획입니다. 자, 그러니까 점감 요격작전이 뭐냐? 이제 영국 해군은 이 워싱턴 군축 조약에 의해서 50만 톤까지 해군력을 만들 수가 있었죠. 미국, 영국은 50만 톤, 일본은 30만 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17만 5천 톤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을 하는 게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이었어요. 그런데 50만 톤,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해군력이었죠.
그러면은 이 50만 톤의 해군력에 대항을 하려고 하면은 그 50만 톤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일본처럼 뭐 30만 톤 정도는 된다든지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독일 해군력은 당시에 거의 없는 해군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이걸 장기 플랜을 세우고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감 요격 작전은 뭐냐? 1대1로 그냥 영국 해군 전체와 독일 해군 전체가 앞으로 이제 48년이 된다 하더라도 붙어서 이길 수가 없죠. 그래도. 그런데 영국 해군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하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흩어져 있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영국 해군을 이렇게 잼 날리듯이 계속 치는 겁니다. 쳐서 영국 해군의 전력을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갉아먹어서 어느 정도 영국 해군이 소모가 되면 그 사이에 이 독일 해군이 이 정도면 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영국 해군을 계속 이제 잽을 날려서 이제 약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이제 됐다 하면은 영국 해군 전체 그리고 독일 해군 전체가 함대 결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거에 영국 해군을 다 제거하고 제해권을 가지겠다. 북해, 발트해 이 지역의 제해권을 가지겠다. 이게 이제 점감 여격 작전이었어요. 그러려면은 해군력이 이 정도는 돼야 돼. 라고 해서 이 제트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948년도까지 하니까 영국이 해상 봉쇄를 하면 우리가 안 되니까 그 육군력 그리고 공군력이 아무리 강해도 영국의 해상 봉쇄를 안 하면 우린 진다. 그러니까 48년도까지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히틀러가 39년도에 전쟁을 일으켜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에리 레더 제독이 후문에 정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멋있게 죽을 건가를 연구해야 된다. 즉 전쟁의 패배를 이미 예상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항공모함 만들라고 했으니까 조선 후진국인 독일이 항모 개발을 위해서 동맹국인 일본에 SOS를 칩니다. 1936년이죠. 그래서 사절단이 일본에 가요. 그래 가가지고 야 친구야 니네 지금 히류급 그 설계도 우리 좀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됐어요. 히류급은 당시 이제 일본이 개발 건조하고 있었던 최신의 항공모함이에요. 애초부터 항공모함으로 설계를 하고 건조를 했던 원래부터 항공모함 히류급. 그런데 일본이 싫어 안 돼. 아카기 이거 그냥 보고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카기는 원래는 전함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워싱턴 군축조약 이런 데서 제안이 들어오니까 그거 이제 갑판을 바꿔서 항공모함으로 개조해서 만든 게 아카기거든요. 그러니까 장갑하고 이런 거 전압으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두껍죠. 그렇지만은 이 내부 구조나 이런 게 원래부터 항공모함으로 설계가 된 건 아니니까 탑재량은 이거보다 배수량은 더 적은 이 히류급보다 탑재량은 더 적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구식이죠. 그래서 동맹인데도 그런 건 안 보여줬나 봐요. 최신형은. 그래서 아카기나 보고 가 해서 이제 독일 사절단이 아카기를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항공모함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카기하고 여러 가지 구조가 흡사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제국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등장한 항공모함 그라프 제플린 1938년이죠. 이때 진수식을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를 모아놓고 진수식을 성대하게 합니다. 야 바다야 기다려라 영국 놈들 박살내러 간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진수식을 이렇게 탁 했습니다. 그러나 진수식이라는 것은 바다에 배가 뜰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말이지 이때부터 임무를 투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바다에 떴으면 이때부터 의장공사라는 걸 합니다. 내부에 하다못해 가구도 갖다 넣고요. 주방 식기도 갖다 넣고 소파도 갖다 넣고 침대도 갖다 넣고 전투체계도 갖다 넣고 무장도 갖다 넣고 이제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간은 의장공사라는 걸 하는데 자, 그 38년도에 배는 이제 뜰 수 있게 됐고 이때부터 의장공사를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함교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 된 게 아닙니다. 38년도에. 그런데 39년도에 전쟁이 일으켰죠. 자, 그런데 취역도 하기 전에 찾아온 시련입니다. 총통의 변덕이죠. 1940년도에요. 야, 지금이 항모 만들 때냐? 당장 해체해서 대서양 방병 만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이제 영국을 괴링이 본토 항공전 해가지고 그냥 다 때려, 공공력으로 때려 부수면 된다. 라고 해서 했는데 실패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영국을 지원하고 해가지고 곧 미국이 개입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발트해부터 시작해서 스페인까지 완전히 해상에다가 그 대서양 연안에다가 영국군 그리고 미군이 상륙할 수 없게끔 거의 뭐 방벽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대서양 방벽이었어요. 물론 뭐 큰 뭐 쇠로 된
성을 세우는 게 아니고 상륙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방책 세우고, 그리고 이제 라이언 일병 보면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할 때 그 해안에 이 기관총 벙커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건설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해야 돼. 빨리 해체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레더 제독이 버틴 거죠. 그래서 히틀러도 사실은 레더 제독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1928년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해군 총사령관이니까 완전히 또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의 정말 명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버틴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버텼는데, 버티긴 했지만 당연히 예산 지원은 안 됐죠. 그래서 공사가 1년 동안 중단된 거예요. 그런데 41년도에 진주만 하는 거 보고, 일본이 진주만 하는 거 보고 했더니, 야, 이거 괜찮네. 또 이렇게 된 거예요. 항공모함 이거 짱인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히틀러가. 그래서 야, 일본에도 항모 쓰는 거 보니까 꽤 쓸만한데, 야, 저번에 해체 지시한 거 나 그거 취소.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41년도에. 진주만 공습하는 거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만듭니다. 그래서 이미 1년 이상을 이 예산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41년도 만들려고 하니까, 사실 원래부터 했으면 진작에 됐을 텐데, 또 공사를 1년 동안 안 했으니까 녹이 슬고 뭐 여러 부분 있겠죠. 그걸 다시 쓸만하게 또 이제 만들려면 또 시간 걸리죠. 이래서 41년도에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이 넘버 2 괴링 넘버 2의 행패가 있는 겁니다. 헤르만 괴링 원수님이 에리 레더 원수님을 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야, 동작 그만. 너희 지금 항공모함 만든 거 그거 부대 창설한다며? 누구 맘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더 사령관이, 아니 영국 본토 항공전 깨졌으면 자숙이나 하지 왜 또 시비야? 이렇게 됐어요. 레더가 나이가 더 많아요. 이 양반이 지금 세상 물정 모르네. 영국에서 깨진 건 깨진 거고, 그래도 총통각하가 나 이빠하는 거 모르냐? 내 전화 한 통이면 너 뭐가지야? 그랬어요. 그 레더가, 아니 바쁘니까 말장난 뗐고 뭐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 형님이 직함이 뭐냐? 제국 원수님 아니겠냐? 우리 제국의 모든 날개 달린 건 이 형님 소관이니까 니네 항공모함 그 공군으로 넘겨라. 말 안 들으면 니네 항공모함 그 깡통되는 거 알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레더가 파워에서 밀리니까, 그래 알겠다. 우리는 그냥 이제 배만 굴릴 테니까 함재기는 니네가 구워 먹든 튀겨 먹든 마음대로 해라. 알았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괴링은 항공모함을 그냥 뺏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레더가 버티니까 그거까지는 안 됐고, 결국 나중에 합의한 것이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그 항공단은 공군이 이제 가는 것으로. 해군 항공단 안 돼. 이 독일 제국에 존재하는, 이 제3제국에 존재하는 하늘을 나르는 거, 그냥 참새까지도 전부 우리 공군이야. 공군 소관이야. 어디 근데 감히 항공모함을 가지려고 봐요? 이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더 제독은 항공모함, 그래 배는 지키자 해가지고 독일 공군이 와서 이제 착함하기로 하고, 이렇게 이것도 하느라고 또 이제 시간도 지체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우여곡절을 거치며 완성을 목전에 둔 그라프 체플린 1943년이 됐어요. 이때 이제 공정이 한 95% 공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취획을 하는데, 이때 사실 전황이 완전히 독일에게 힘겹게 이제 기울었죠. 미국이 참전하고 이제 동쪽에서는 소련한테 막 깨지기 시작하고, 이제 독일이 이제 큰일 나기 시작한 그런 단계에 이제 95%가 된 거예요. 이때 만약에 이게 실제 투입됐으면 이런 재원입니다. 만재배 수량은 33,550톤, 길이는 262m, 너비는 31m, 최대 속도는 시속 35노트, 승조원은 1,720명, 그리고 항공 운영요원 306명, 그리고 무장은 아주 많아요. 150mm 주포 16문, 고사포 62문, 그리고 항공기는 BF-109 등 전투기 5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었어요. 뭐 생긴 거 1943년산 치고는 좀 구형으로 생겼습니다. 왜냐? 아카기를 뺏겼으니까. 이런 항공모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43년에 히틀러가 완전히 빡치는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해군에게. 무슨 일이냐? 공정도 95%에서 불어닥친 총통의 분노예요. 43년도. 43년도 이제 미국이 그 랜드린스법 해가지고 막 그 유럽에다가 막 전쟁 물자 막 지원해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련에다가 전쟁 물자를 지원해 주려고 하면은 이 발트해 쪽은 이 독일이 막고 있으니까 저 북해를 돌아가가지고 북극 쪽의 바란치해로 들어가서 무르만스크 쪽으로 무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노르웨이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돌아가지고 무르만스크 쪽으로 들어가서 이 갖다 주는데, 히틀러가 야 저거 차단해. 소련이 계속 지금 미국으로부터 무기 지금 막 지원받아가지고
동쪽에서 지금 우리한테 전쟁하니까 적을 차단해야 돼 해가지고 독일 해군 함대가 그 수송 선단을 차단시키러 바란체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바란체로 들어가는데 히틀러는 정말 사람이 좀 오락가락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근데 어쨌든 배는 잘 지켜. 아니, 싸우러 가는 함대에게 배 침몰하면 안 돼. 이런 또 이중적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더 사령관이 그 전단장에게 이제 6척의 군함이 갑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도이칠란드급 포켓 전함이라고 했죠. 그 도이칠란드급 전함도 2척이 가요. 그래서 그 전단장에게 야, 우리 배 지켜야 되니까 총통이 배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말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지 않으면 일단 빠져. 배는 지켜야 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단장이 싹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안개가 너무너무 많이 낀 거예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군함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이 도이칠란드 그 포켓 전함이 2척이 이제 포를 쏜 겁니다. 포를 쐈더니 저쪽에서 얻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쪽 구축함들이 대파가 된 겁니다. 수송 선단에 있으면 그 수송 선단을 호위하는 구축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대파된 것 같아요. 뭐 그냥 그런 게 있는데 그때 구축함이 후위에서 따라오던 순양함들을 부른 겁니다. 적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순양함들이 확 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 전함들이 도이칠란드급 이 포켓 전함들이 왠지 느낌이 싸한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대규모 지원 함대가 오는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앞은 잘 안 보이고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좀 빠지자 해서 이렇게 뒤로 빠집니다. 빠지는 것을 그때 미국의 순양함들이 확 뒤로 또 따라오는 건데, 그때는 순양함은 속도가 빠른 군함이에요. 그러니까 무장이 강력한 군함은 전함이고 속도가 빠른 군함이 순양함이에요. 그래서 이 순양함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이 독일의 6척의 이 군함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도이칠란드 그 포켓 전함 2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뒤를 잡아가지고 뒤에서 그냥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포켓 전함 2척이 대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근근히 살아서 온 겁니다. 사실 그때 제대로 붙었으면은 독일 전력이 압도적이었어요. 순양함들이니까 상대가 안 되죠, 이 전함에게. 그런데도 도망가가지고 뒤통수 맞아가지고 이 포켓 전함 2척이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그걸 히틀러가 보고받은 겁니다. 압도적인 전력인데 도망오면서 뒤통수 계속 두들겨 맞아가지고 대파가 됐다. 완전히 그냥 히틀러가 꼭지가 돌아버린 겁니다. 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뱃놈들, 해군놈들 당장 항모 해체하고 신규 사업 다 잡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건조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해체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레드 제독이 또 버틴 겁니다. 지난번에 버텨가지고 또 살았으니까 또 버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한국에 제너럴 수 없으니까 뭔가 좀 사용을 해야 되겠으니까 여기다가 목재, 석탄 이런 거 집어넣어 놓는 창고로 쓴 겁니다. 44년도에. 정말 안타깝죠. 그러던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듬해 45년 5월 달에 전쟁이 끝나버렸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독일 해군은 이 항공모함을 자침시켜버려요. 왜? 소련이 가져갈까봐 자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자침시켜서 항구 쪽에 돈자가 됐어요. 쭉 내려가서. 그래서 이제 소련 해군이 그것을 보고 야, 저거 우리가 쓰자 해서 끌고 가다가 야, 이거 우리가 개장해서 쓰려면은 이거 지금 뭐 돈이 더 견적이 안 나온다. 너무 비싸게 치겠다 해가지고 북해, 발트 쪽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요격기, 공격기 이런 걸로 폭격 훈련하는 표적함으로 사용해서 그냥 수장시켜버렸어요. 정말 비참하죠. 그렇게 해서 수장이 되었고 지금 최근에 찍은 수중 사진이랍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건지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은 독일 유일의 항공모함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